띵동. 문자 왔네? 뭐지? 아, 월세가 들어왔구나. 자, 여러분들, 직장인 여러분들, 아파트, 빌라, 뭐 다가구 주택, 자, 수익형 부동산 통해서 월세, 자, 월세 받는 투자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건물주가 되고 싶다면 오늘 영상 주목해주세요. 네, 다쿠TV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투자 방법, 직장인 투자자 난생 처음 월세를 받다. 네, 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스입니다. 오늘 주제 부동산 실전 투자 방법 순서, 제 그 실전 투자 사례 세 번째 사례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월세를 받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살아가면서 처음 경험했던 기억들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초등학교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초등학교 첫 입학식 날 이렇게 또 기억이 있으신지, 또는 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힘든 수능이라든지 고등학교 졸업해서 첫 대학교 입학하는 날, 그리고 남자분들은 또 기억나실 겁니다. 군대 가신 분들, 군대 첫 입소한 날 이렇게 연병장에 모여서 부모님한테 인사 또 격려하는 그런 거, 저는 아직까지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또 첫사랑, 그리고 첫 이별, 첫 이별 아닌가요? 자, 저는 오늘 직장인 투자자로서 첫 월세를 받은 투자 사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흐뭇한 사진을 표정을 짓고 있네요. 핸드폰을 보면서 띵동. 네, 월세 입금됐다는 문자죠. 자,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오늘 세 번째 투자 실전 투자 사례입니다. 앞서 저는 이제 아파트 그 갭 투자, 그리고 또 분양권 투자 이렇게 또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러브입니다. 러브, 사랑. 자, 계속적으로 저는 계속 그 투자 공부하든지 강의 참석, 또 책, 블로그, 카페글 등등등 통해서 그 다음으로 투자처를 저는 물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저는 산에 인사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지역 이동을 하게 되면서 2013년 봄입니다. 제가 그 처음에 근무했던 저쪽에 전라도에서 경주로 이제 완전히 사업소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그때부터 투자자로서의 삶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유는요. 저 사실 고향이 대구이기 때문에 경주에서 대구가 훨씬 가깝지 않습니까? 전라도에서 대구는 한 3시간 걸리기 때문에 정말 그때 당시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에 임장 가고 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경주는 뭐 맘만 먹으면 평일에도 딱 바로 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더 좋은 저에게는 여건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오른지 모르겠는데 이제 딱 하늘로 쫙 올라가기 전에 촉촉촉촉 이제 발돋움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쫙 준비 과정인 거죠. 자, 그때 당시에 저는 아직 첫째도 어리고요. 2살이었고 와이프와 저는 이제 그때까지는 주말 부부였는데 그 생활을 청산하고 상원 아파트 이제 사택으로, 경주에 있는 사택으로 저는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지난번에 이제 두세 차례 이었던 투자 성공했던 회수금을 바탕으로 거주비가 절약되는 거죠. 아껴 쓰고 적금, 주거비는이죠. 왜냐면 지난번에 이제 그 주말 부부 그때 살았던 대구에 전세를 뺐기 때문에 전세금을 그 거주비도 절약도 하고 아껴 쓰고 또 적금도 꾸준히 하면서 자, 이제 나도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나도 한번 월세 한번 받아보고 싶다. 월세에 대한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 대구 온 지역을 저는 또 살펴봤습니다. 우선은 손품이죠. 바로 현장 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때 이제 2013년 봄부터 가을까지 해서 주말에 그 손품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주말에 시간 날 때마다 갔습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늘은 무슨 구에 무슨 동을 가서 매물도 보고 실제로 얼마를 월세를 받을 수 있나 매매가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가을까지 아마 갔었습니다, 저는. 자, 저는 그때까지 이제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돈은 딱 1억 정도, 실제 현금이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돈으로 나도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뭐 1억, 뭐 누가 보기에는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에게는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하지만 1억 가지고는 대형 아파트라든지 신규 분양 아파트로 투자하기로는 무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축, 예전 아파트 중에 낡은 아파트를 저는 물색을 한 거죠. 하지만 월세가 잘 나가는 곳,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월세 투자이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투자 경험 사례를 통해서 월세가 잘 나가는 곳의 특징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1번은 단연코 교통이 좋을 것입니다. 교통. 지하철이라든지 지하철 역세권 근처 또는 버스 노선이 많다든지,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상권입니다. 상권. 저는 소형 아파트 월세였기 때문에 한 분이 와서 살거나 또는 두 분인데요. 보통 이제 나이 드시는 분보다는 젊은 신혼부부들이 주 타겟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와서 살 지역은 상권이 엄청 좋아야 되는 거죠. 백화점도 근처에 있으면 좋고, 은행, 뭐 예를 들어서 영화관, 마트 다 주변에 쫙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3번, 제가 말씀드린 소형 아파트라면 초등학교, 큰 길 건너지 않은 초등학교가 옆에 있으면 좋습니다. 이 신혼부부가 계속 꾸준히 살다가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보통 3명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멀리 있으면 사실 힘들고 근처에 있다면 충분히 계속적으로 연장해서 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충분한 수요가 받쳐줘야 됩니다. 직장 수요라 그러죠. 주변에 무슨 공단이라든지 큰 대기업이 있다든지 있으면 어느 정도 고정 월세 수요가 충분히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자, 배운 대로 저는 책에서 배웠죠. 또 강의도 들으면서 블로그 글도 보고 열심히 손품 발품 팔고 이제 뭐 계속적으로 봤는데 아파트들이 장단점이 계속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배운 엑셀 방법대로 쫙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적합한 투자 장소를 제가 찾은 거죠. 월세 수요도 충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억 그 투자금 내에서 투자가 가능한 곳을 찾게 됩니다. 쭉 이렇게 쭉 검색을 하다가 찾았죠. 자, 그 아파트는 바로, 자, 여기 이제 대구, 제가 사진을 제가 캡처해 온 사진인데요. 오른쪽 하단에 빨간색으로 쭉 보시면 여기가 바로 대구의 수성구 지역 중에서도 바로 지산동이라는 지역입니다. 좀 더 가까이 보시면요. 네. 이 대구의 이제 그 수성유원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바로 오른쪽이 바로 지산 법물동. 예전에 아주 그 부촌 지역이었는데 지금도 뭐 못 산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구축 위주의 아파트가 대부분이 포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수성구지만 조금 오른쪽 밑에 있는 지역이고, 제가 이제 투자한 지역이 바로 요 근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노란색이 뭐냐면요. 지상철입니다. 대구 3호선이라 그러고요. 그 위로 다니는 지상철, 모노레일이라 그러죠. 쭉 다니는, 여기서 법물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법물역 근처입니다. 근처이고요. 사진에 보이시겠지만 법물역 바로 그 위에 백화점까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상권이 아주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해당 아파트 최근에 7년 동안의 매매가, 이 보시면 제가 그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네이버 매물에서 2015년도에는 1억 1000,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억 그 전후의 매물이었다고. 거기서 지금이 쭉 와서 큰 매매 변동이 없다가 시세가 17년부터 조금 오르기 시작했네요.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요. 그럼 밑에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도 보시면 최저가 4층이라서 저층이죠. 요거는 1억 5,700인데 최고가는 13층에 1억 7천이 넘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월세 수요는 1억 1000에 50 정도가 평균적으로 요 정도 시세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토해양부 실거래가입니다. 2018년도. 여기 보시면 매매가는 1억 7천, 이 저층 빼고는 보통 1억 7천 선이고요. 월세는 보통 1000에 50, 또 1000에 48, 이 정도로 받고 있네요.
제가 그때 샀을 때 당시에 매매가고요. 월세 금액입니다. 월세는 사실 보면 그때는 지금은 거의 변화가 없네요. 1050.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2013년도 겨울에 거의 잔금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매매가는 보통 1억 2천에서 1억 3천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올랐죠. 그래서 지금 그때에 비해서는. 자, 제가 월세 투자용으로 그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구축이지만 수성구, 대구에서는 이제 아시겠지만 수성구라는 위치, 아주 그 핵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데가 바로 수성구죠. 구축이지만 거기가 위치해 있었고요.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 주변에 아주까지 그 상권도 아주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화관, 백화점, 은행들 쫙 다 있고요. 주변에 학교도 많고, 그리고 1억 초반에 매매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아파트였고요. 그리고 월세, 아까 보셨지만 1000에 50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아까 보셨던 지상철이 개통되기 전이었습니다. 이 지상철이 2015년 가을인가 봄쯤에 개통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상철이 개통되고 나면 분명히 가격이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오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래서 가까웠습니다. 도보로 3분? 아주 가까운 거죠. 그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 아파트 근처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근처에 있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그때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도 급매로 나온 매물을 투자를 했고요. 그때 당시 처음에는 월세 투자가 아니었고요. 바로는 전세입자를 끼고 제가 샀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갭 투자한 거죠. 제가 왜 샀냐면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조금 매도자분이 조금 더 급매로 제가 다음에 사시는 분이 내가 들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금액을 낮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분이 현재 그때 당시에 기존의 세입자분이 몇 달 뒤면 이제 계약이 만료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조금만 지나면 나가고 수리를 해서 나는 월세로 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투자를 하고 들어간 거죠. 자, 전세입자 말씀드린 대로 몇 달 후에 전세 계약 만료 후에 모든 짐을 빼게 되죠. 이사가면 집 상태를 쭉 봤습니다. 하지만 일부 수리가 좀 필요했던 거죠. 자, 월세입자 계약 전에 충분하게 저는 수리가 되어야지만 빠른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리도 들어오지 않는데 월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의 제가 수리 관련해서 월세입자 세입자분을 맞추기 위해서 도배 장판 그리고 신발장을 일부 수리했고, 그 교체 후에 얼마 뒤에 월세입자 말씀드린 그 시세 1000에 50만 원대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월세 그 계약서를 작성하죠. 그리고 이 명의는 제 와이프 명의로 처음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월세 계약서를 우리 그 부동산에 만나가지고 계약서 이렇게 1000에 50 하고, 그날 잔금 받는 날이죠. 입주하시는 날, 자, 통장으로 첫 월세가 들어오는 그날. 그 순간은 정말 잊지 못하는 순간이죠.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50만원 띵동 이렇게 문자 들어오는 그 순간은 경험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아마 절대 느끼시지 못할 그런 감정입니다. 월세는 사랑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자, 1억 조금 넘는 돈으로 투자를 했고요. 그 아파트를 월 50만원. 저는 그 50만원 받은 것을 바로 적금으로 묶어놓은 거죠. 바로 고정 바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차기 투자를 위해서 바로 그냥 넣은 거죠. 적금으로. 그리고 사실 1억 투자해가지고 월 50만원이면 사실 그 수익률 면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투자입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살아왔죠. 첫 월세를 내가 여태까지 전세로 살거나 남의 집에 새들어서 사는 그런 인생 말고 내가 다른 분을 월세입자를 받아서 월세를 받아본 그런 느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하시지 못한 분들은 절대로 느끼지 못할 그럴 감정일 거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몇 달간 제가 봄부터 가을까지 경주 대구 오가면서 손품 발품 팔고 주말에 남들 쉴 때 쉬지도 못하고 그 모든 순간들이 쫙 생각나는 거죠. 파노라마처럼 쫙 머리를 쫙쫙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 그 아파트는 그렇게 제가 또 운이 좋게도 근처에 주변에 그 공공기관이 있었습니다. 무슨 공단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직원 숙소로 3년간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얻으면서 2016년도에 계약이 만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16년 그해 그동안 제가 이때까지 쌓아온 주택 리모델링, 다가구 주택이죠. 다가구 주택 리모델링이라든지 셀프 인테리어 경험을 통해서 이 아파트 내가 처음으로 이 월세 투자용으로 샀던 이 아파트를 셀프로 리모델링 한번 해보자. 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돈을 아낄 비용 그런 목적도 있었죠. 자, 그때 당시에는 와이프가 둘째를 임신했었던 그런 기간입니다. 자,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는데요. 모든 그 집에 있는 모든 등은 LED로 다 전면 교체했고요. 그 다음에 끝에 얘기겠지만 입주 청소를 또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모든 문에 있는 손잡이는 모두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있는 방문들 많잖아요. 방문도 있고 화장실 문도 있고 있는데 페인트 작업했습니다. 이게 가장 힘든 작업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욕실에 일부 수리를 했고, 그리고 타일에 베란다와 그 현관의 입구의 타일에 줄눈 시공도 직접 했고요. 그리고 도어락 교체 등등등 해가지고 많은 수리를 했죠. 제가 그때 당시에 사진을 찾아보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이 등 교체 사진이라든지 이 왼쪽 위에 보면 페인트 하기 전에 이제 준비 과정인 거죠. 신문지 깔고 흰색 그 문으로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옥색이라 그러죠. 이 민트색. 아주 정말 예전 아파트 가보시면 이렇게 민트색 그런 색깔로 쫙 문틀이 칠해져 있어서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흰색으로 한 3번 정도 덧칠했죠. 자, 새벽부터 제가 갔습니다. 이 애들 장모님한테 맡기고요. 첫째는 맡기고 와이프랑 같이 정말 그 허드레 일할 때 입는 옷 대충 입고, 왜냐면 페인트가 묻으니까 새벽부터 모든 짐을 다 챙겨서 갔죠. 가가지고 중반에 정말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그날 중간에 밥도 대충 시켜서 먹죠. 보통 그런 날은 나가서 안 먹고 대충 시켜서 짜장면이나 이런 거 먹고 하니까 빵이나 김밥 이런 거 저희가 그날 먹었던 것 같고요. 정말 힘들었지만 뿌듯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페인트 작업은 다시는 하지 말자 우리. 와, 정말 힘들었거든요. 페인트 다짐했던 그런 날이고요. 끝까지 쫙 오니까 옷에 막 머리카락에 페인트 묻고 쓰레기 막 쫙 있고 청소까지 하니까 정말 페인이 다 없었던 거죠. 자, 그렇게 저희에게 그 애착이 가는 아파트 월세 최소 비용을 투자해서 셀프 리모델링 했고요. 그 뒤에 어떻게 우리 정성이 하늘이 알아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리하고 얼마 후에 또 바로 월세 입자를 동일 금액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결론을 한번 내려봤는데요. 지상철 개통 전에, 아까 그 지하철 대구의 3호선 개통 전에 빨리 투자한 것이 운이 좋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제가 봤고요. 그리고 주변 상권도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록 구축이지만 깔끔하게 수리 후에 세입자분들이 충분하게 들어와서 사실 그 정도 조건을 만들어드린 후에 충분한 월세 수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예측이 맞아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역시 부동산은 위치가 중요하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구축이라도 수리만 잘 해놓으면 교통도 좋고 상권도 좋으면 분명히 들어와서 사실 분들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충분한 조사, 봄부터 가을까지 해서 손품 발품 팔았던 그것을 통해서 매물을 선택했던 게 옳은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자, 매달 꾸준하게 우리에게 월세 수익을 안겨줬던 귀중한 소형 아파트고요. 아까 보셨지만 매매 차익도 조금 있었죠. 일부 덤이라고 생각해도 참 다행히도 지금까지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노력과 땀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땀을 열심히 흘리는 사진인데요. 절대 배신하지 않죠. 자, 오늘 저의 첫 부동산 월세 수익,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이라 그러네요. 월세 투자 사례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이거 말고도 하나하나씩 제가 이때까지 실전으로 투자했던 사례들 작성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자,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불안하다, 지금 투자할 시기가 아니라 해도, 자, 우리는 투자로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 수익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부모인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제 강의를 보시는 모든 분들의 고정적인 월세가 입금되는 그 투자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원하는 바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정적인 월세 시스템을 통하여 나와 내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고 있는 당신이 진정한 다크호스입니다. 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혹시나 강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소통하는 다크호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그 실전 투자 사례 첫 제가 월세를 입금 받았던 그 순간에 한번 생각을 해봐서 첫 소형 아파트 월세 투자 사례를 제가 말씀드려 봤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첫 투자는 소형 아파트로 하셨으면 좋겠다. 꾸준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수리만 잘 해놓고 월세 세입 잘 받으면 사실 1년 내도록 또는 2년 내도록 그분께 특별하게 뭔가 크게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든지 크게 뭔가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 크게 연락이 올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요. 하나를 해봤으면 2개, 3개는 뭐 그냥 그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 투자 방식, 투자 원칙과 나만의 투자 기준이 생긴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경험 사례 한번 보시고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투자를 했구나. 그러면 나도 내가 아는 지역에 또는 내가 모르지만 저런 시세를 추이를 보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내가 가진 종잣돈을 투자해서 이 정도 월세 수익을 한번 일으키는, 발생시키는 투자 시스템을 한번 나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결심을 하시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다면 저는 정말 성공한 것이고 제 소임을 다 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크호스TV의 다크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